네, 언제 어떤 방법으로 개헌이 가능할 것인지 각 정파의 셈법은 어떤지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하겠습니다. 이동우 YTN 보도국 부국장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어떤 방안이냐 크게 봐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먼저 4년 중임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 중임제로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4년 중임제를 한다는 건데 4년마다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해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한 명이 8년까지 할 수 있는 거죠. 미국이 지금 채택하고 있는 그런 권력 구조 방안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그 김문래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대통령이 대선 때쯤에 이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는 언급을 했었던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그 4년 중임제를 선언한다는 그 언급을 그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 얘기가 있고요. 네. 지금 새누리당 내 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유승민 그 의원 이런 그 잠룡들이 그 4년 중임제를 선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5년 단임제하고 4년 중임제를 비교하면은 장점은 뭐고 단점은 어떤 겁니까? 일단 4년 중임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정책의 연속성 차원에서 이제 좋은 점이 있겠고요. 또 아무래도 4년 중임제 하다 보면 한 2년 정도 하다 보면 그때부터는 다음 임기를 위해서 뭐 좀 어떻게 보면 좀 포퓰리즘적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예, 문제가 예. 있겠죠. 네. 반면에 5년 단임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정책의 연속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단점이 있을 수 있고 오늘 대통령도 시정연설에서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그 개헌을 추진하게 됐다 이런 뭐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시작하자마자 그 다음 대선이 벌써 준비가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레임덕이 빨리 오고 그런 것이 이제 5년 단임제의 문제라는 걸 오늘 대통령이 지적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 거론되는 것이 이원 집정부제인데요. 분권형 대통령제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건 유럽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외교와 국방을 책임지고 총리가 이제 그 국정 나머지 이제 국내 전반을 책임지는 뭐 이런 제도가 이원 집정부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다시피 행정부 권한을 대통령 그리고 내각 수반 총리가 나눠서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는 것처럼 대통령은 외치에 집중하고 총리는 내치를 한다는 건데요. 이 제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예. 그리고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런 분들이 이 제도를 상당히 선호하고 있고 네. 이 제도를 만약에 선택하게 되면은 그 대통령 그 차기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도 어느 정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네.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면서 이 제도를 반드시 도입을 하자 뭐 이런 강력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각을 의회를 통해서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 총선 때 내각이 새로 구성될 테고 그러면 다음 대통령 임기는 그때까지로 끝내고 대통령도 새로 뽑아야 된다는 얘기. 그렇습니다. 이제 내년 다음 총선이 이제 2020년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내년 대통령 임기 시작하는 게 역시 2018년 2월에 시작하죠. 내년 예,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그러면 다음 대통령의 임기는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2년 좀 넘는 정도 선에서 이제 그치게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은 따로 대통령 선거를 해서 뽑는 겁니까? 이 그렇죠. 제도에서는? 예, 대통령을 뽑는 거지만 네. 이 경우에는 그 국회의원 선거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죠. 총리가 사실상 실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다수당을 차지하는 그 정당에서 이 총리를 맡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유럽은 사실은 외치가 크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만 우리는 남북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내치와도 연결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북한 인권 결의안 이런 파문이라든가 남북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는 거냐라는 의문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그 지금 이제 남북 분단 상황에서 예. 내치와 외치는 특히 그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외교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결국은 절충을 할 수밖에 혼합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도에는 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의견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 자, 그럼 세 번째 거론되는 방안 중에 세 번째 의원 내각제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또 잘 모르는 제도거든요.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렇죠. 뭐 일본이라든지 뭐 유럽의 그 다수 국가들이 이제 의원 내각제를 선택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의원 내각제에서는 그 다수당을 차지한 정당에서 국회 다수당을 차지한 정당에서 정권을 잡는 거고 예.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장관을 겸임하는 거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지만 또 국회의원이 장관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의원 내각제의 어떤 그런 그 일부 요소를 지금 혼합한 이제 그런 절충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의원 내각제가 되면 그야말로 국회의원들이 그 모든 실권을 장악하는 이제 그런 체제가 되는 거고요. 네.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회의원에 대한 그 신뢰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의원 내각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인식이 그다지 좋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의원 내각제를 추진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 상황을 그대로 대입해 본다면 지난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이 당시에 일당이 됐었지 않습니까? 선거 당시에. 예. 그렇다면 의원 내각제였다면 그 당시 김종인 대표가 지금 총리가 돼서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긴 하지만 그 네. 경우에는 그 과반수 정당을 차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지난 총선 때 그 조금 더 몇 석 더 가진 정도이기 때문에 수상은 가질 수 있어도 뭐 그 주요 장관들 같은 경우는 서로 그 두 정당이 나눠서 해야 되는 연립 정권이 분권을 해야 되는 연립 정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봉착하는 거죠. 네. 그 왜 의회 해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총리가. 그래서 의회 선거를 4년마다 안 하고 또 중간에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 집권당이 다수당을 차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네. 뭐 그 아니면 선거에서 졌을 경우에는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선거를 통해서 다수당이 된 정당이 결국 이제 정권을 쥐게 되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 남북 그 대치 상황에서 네. 그 아무래도 전국이 많이 불안해질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 네. 지금은 어쨌든 5년 단임제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이 되는 거지만 의원 내각제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그 선거에 따라서 예. 이 정권이 부침이 아주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이제 그런 네.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마 지금 국민들께서 궁금하신 것이 개헌이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임기 안에 된다면 계획대로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건지 내년 대선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일 텐데요. 자, 우선 개헌 절차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절차로 통해서 되는지. 자, 개헌안 발의는 국회 재정의원의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국회가 동의 안 해도 아까 대통령이 주도해서 할 수도 있다는 게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저 김재원 정무수석이 대통령이 직접 그 발의를 할 수도 있다. 뭐 예.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겁니다. 예, 20일 이상 공고한 뒤에 국회가 60일 이내 의결을 하게 여기 표결하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예. 국회가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가 되는 거니까 사실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군요, 개헌이. 그렇죠. 적어도 지금 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상당수가 찬성하지 않으면 예, 200명을 넘겨야 되는 거니까요. 현재 그 양 정당을 합치면 한 25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일부 이탈을 한다 하더라도 네. 200명을 넘겨야 되니까 쉽지는 않은 작업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여야 정당이 확실하게 찬성을 해야만 개헌이 가능한 그런 상황. 새누리당 플러스 국민의당 이렇게는 불가능한 거군요. 개헌이.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자, 의결되면 그 다음에 또 국민투표가 남아 있습니다. 국민투표를 통해서 과반이 투표하고 과반이 그러니까 우리 국민 과반이 투표하고 유권자 중에 과반이 찬성해야 개헌이 확정되고 개헌이 확정되면은 대통령이 즉시 공포를 해야 되고 거부권은 행사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 순조롭게 그러면은 그게 언제부터 발효가 되는 거냐? 다음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걸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그 부분이 좀 애매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 다음 대통령 그 선거에서 바로 그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4년 중임제다, 예. 뭐 아니면 분권형 대통령제다, 의원 대각제다 됐을 때 그것이 바로 발효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발효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 그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 대선 시기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또 다음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의 임기를 축소해야 되는 예, 뭐 예.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현재 국회의원들이 20대 국회의원들이 자기 임기를 축소하면서까지 예, 예. 이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개헌을 추진한다면 다음 대통령은 임기를 한 3년 정도는 줄여서 2020년에 예. 그 다음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같이 실시하는 그런 예. 방안이 이제 유력해지는 거죠. 네. 그 경우는 지금 분권형 그러니까 이원 집정부제나 의원 내각제일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고 예. 만약에 4년 중임제로 한다면은 내년부터 당장 대선에 적용할 그렇습니다. 수 이제 있는 거죠. 4년 중임제 같은 경우는 이제 당장 적용이 가능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각 정파별로 지금 친박, 비박, 친문, 비문, 그다음에 국민의당 비롯한 이른바 제3지대 각자 생각이 다를 것 아닙니까? 셈법이 그걸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친박은 어떤 계산입니까? 일단 그 친박 입장에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뭐 특별한 예. 그 대선 주자가 없지 않습니까? 반기문 뭐 유엔 사무총장이 있긴 하지만 뭐 아직은 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친박 주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예, 뭐 예. 본인이 그렇게 선언한 바도 없고요. 그 부분은 의문이기 때문에 친박 입장에서는 어쨌든 개헌 카드를 통해서 대통령과 함께 확실하게 그 전국 주도권을 확보하고 그리고 지금 불리한 대선 판도를 확실하게 흔들 수 있는 그런 그 나름대로 어떤 그 전환점을 맞이할 이 기회를 전환점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예. 그런 그 모색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예. 아까 김무성 전 대표는 이 현 정부 출범한 이후에 제일 기쁜 날이다라고 얘기했던데 비박계 입장에서는 왜 기뻐하는 겁니까? 이제 비박계 입장에서도 대부분이 그 개헌에 찬성을 했고 비박계에서는 주로 그 분권형 대통령제를 많이 그 지지를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 비박계 입장에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본인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만약에 의원 내각제를 한다든지 분권형 대통령제를 한다든지 하면 거기서 나름대로의 어떤 지분을 가지고 예. 이 전국에서 영향력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찬성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뭐 총리가 되건 뭐가 되건 하나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결과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문재인 친문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친문계 쪽에서는 상당히 이제 당혹스러운 입장이죠. 어쨌든 지금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확실하게 선언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네. 현재 그 문재인 전 대표가 가장 여야를 통틀어서 가장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확실한 지지층이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대로 가면 본인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이제 판단하고 있었던 건데 네. 대통령이 갑자기 개헌 카드를 꺼내면서 지금 어쨌든 이 전국이 이제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 메가토크 이제 후폭풍이 있고 또 여야 주자 간의 합종연행의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개헌에 대해서 찬성을 하기도 그렇고 반대하기도 그렇고 네. 뭐 그런 입장인 겁니다. 예. 찬성을 하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도가 흐트러질 수가 있고요. 반대를 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제 세력이 그 이 개헌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자기 그 문재인 전 대표와 그 친문 세력들이 소수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예. 정치권 내에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제 왕따를 당할 수도 있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민주당 비문계는요. 비문계 입장에서는 그 아직 그 뚜렷한 입장을 내기는 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다만 그 비문계 입장에서는 이 그 개헌 그 전국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 당 내외에 있는 세력들과 합종 연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는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어쨌든 그 손학규 전 대표가 탈당해서 나갔고 그리고 또 강력하게 또 개헌을 좀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종인 전 대표도 개헌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입장인 거고요. 예, 예. 이제 그런 세력과 그 나름대로 어떤 힘을 합쳐서 예. 어쨌든 제3지대에서 새로운 세력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반길 수 있는 그런 예. 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국민의당도 같은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국민의당도 그 최근까지는 안철수 전 대표가 개헌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번에 손학규 전 대표가 정계 복귀 선언을 하면서 이제 그 6공화국을 이제 탈피하고 6공화국 이제 생명이 다했다. 7공화국 체제를 새롭게 열어야 된다. 그러니까 개헌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네. 손학규 전 대표가 개헌을 얘기하면서 손학규 전 대표와 이제 우호적인 관계를 현재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헌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씩 생각이 좀 우호적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조금씩 그 개헌에 대해서는 태도를 바꿔가면서 손학규 전 대표와 모종의 어떤 제3 세력을 통해서 거기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는 예. 그런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이 카드를 사실 예상 못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격 꺼내 들었는데 어떤 의미라고 보셨는지 뭐 퇴임 후까지도 생각한 것이라고 보셨는지. 글쎄요, 뭐 퇴임 후까지 생각해서 그런 것은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 시정 연설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국민의 70% 이상이 개헌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의 뭐 200명 정도가 지금 개헌에 상당히 적극적인 입장이고, 그리고 이미 이 87년 체제는 더 이상 우리 국민에게 맞지 않는 옷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개헌의 분위기가 여러 가지 무르익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태도를 바꿔서 지금까지 개헌은 전국의 블랙홀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이걸 받아들여야 될 그런 상황인 것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액면 그대로 얘기한다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테고요. 또 한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우병우, 최순실 의혹 등으로 해서 상당히 이제 전국을 끌고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 개헌 카드를 통해서 뭐 국민도 원하고 국회의원들도 원하는데 이 개헌을 한번 추진하자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국의 그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그리고 국면 전환을 카드로 쓸 수가 있게 된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개헌이 실제로 성공을 한다면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치적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저런 여러 가지를 종합 고려를 해서 추석 동안에 그 김재원 정무수로부터 보고서를 받아들고 고민을 하다가 추석 말미에 자 개헌을 한번 추진해보자라고 예. 결정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동우 YTN 보도국장의 해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